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문자열 자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문자열을 가지고 어떤 연산들을 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자료의 연산은 다른 자료형에 비해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자열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볼 거는 이 덧셈 기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덧셈 기호는 수치형 자료에 있어서는 덧셈 연산을 하는 거였는데, 문자열 연산에 대해서는 이 두 문자열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시 코드를 볼게요. 1, 2번 줄에서 저희 first name에는 제니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해봤고, 패밀리 네임에는 킴이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해봤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풀 네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풀 네임은 first name 더하기 패밀리 네임, 이런 식으로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더하기 기호를 이용을 해서 두 문자열을 연결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제니킴이라는 연결된 문자열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 보고 난 중간에 띄어쓰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요렇게 중간에 공백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덧셈 기호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자열을 계속해서 쭉쭉쭉쭉 연결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번째 줄에서 공백을 추가해서 한번 문자열을 연결을 해봤더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공백이 생겨서 출력이 잘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문자열에 연결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럼 곱셈 기호로 사용했던 이 별표 있죠? 이 별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문자열 뒤에 반복 횟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해당 문자열을 그 횟수만큼 반복을 해줍니다. 10번 줄에 있는 10번째 줄에 있는 코드를 보면 first name이라는 변수에 곱하기 3이라고 해줬네요. 이 first name이라는 변수에는 우리 이런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었죠. 제니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3번 반복해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 제니 이렇게 3번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곱셈 기호는 문자열으로 오면 반복을 해주는 기능을 한다 라는 거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le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length라는 단어의 앞 세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길이를 의미하는 이제 len을 사용을 해줘서 이 사이에 문자열에 해당하는 걸 넣어주면요, 이게 길이가 몇 개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즉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len이라는 명령어 안에 first name을 넣어본 결과 O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 제니라는 글자가 Jenny 이렇게 5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길이가 5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len 안에 랭 안에 패밀리 네임을 넣었다면 결과가 3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는 문자열 자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자료는 이 그림을 봐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저희에게 보일 때는 이렇게 하나의 이제 따옴표로 묶여져 있지만, 이게 컴퓨터 안에 깊게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각 방에 한 글자씩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 방에 이렇게 P, Y, T, H, O, N 한 글자씩 들어가 있고요. 이 각 방의 특징을 먼저 보면 이 각 방의 입구 앞쪽에 이렇게 방 번호가 하나씩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각 번호가 여기는 0번 방이다, 여기는 1번 방이다, 여기는 2번 방이다, 이런 식으로 방 번호가 다 있고요.
이 방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저희는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문자열이라는 거는 여러 문자의 나열이라는 뜻이고요. 그거는 컴퓨터 안에서 보면 각 방에 각각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각 방마다 방 번호가 있습니다. 그 방 번호는 방 앞에 써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각 방 번호를 인덱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파이썬의 이 인덱스는 방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실수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방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0번 방이 첫 번째 방입니다. 이거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 문자열을 왜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저장되는지까지 뜯어봤냐 하면 우린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문자열의 인덱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특정 인덱스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즉, 몇 번 방에 방문해 볼 건가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시 코드를 보면 first name에 첫 번째 방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방에는 대문자 J가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첫 번째 글자만 필요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게 인덱싱입니다. 이 인덱싱을 하는 방법은 문자열 뒤에 이 네모난 괄호를 써서 우리 이거 리스트 할 때 썼던 그 모양이죠. 이 괄호 모양을 써서 이 사이에 인덱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인덱스는 방 번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인덱스는 방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 코드를 보면 여기 문자열 변수 예시 코드를 보면 여기 문자열 변수 있죠. 이 문자열 변수에 이 네모난 괄호를 열고 여기 방 번호 0번 방을 넣어줬네요. 그래서 0번 방을 들여다봐라 하니까 대문자 J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방을 들여다볼까요? 1번 방을 들여다봤더니 1번 방에는 여기죠. 1번 방은 두 번째 방입니다. 1번 방을 들여다봤더니 소문자 2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방 사실은 세 번째 방인 거죠. 세 번째 방을 들여다봤더니 소문자 n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방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인덱싱을 하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제가 아까 각 방 번호는 각 방의 앞에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각 방 번호는 방 앞에 붙어 있고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각 방의 크기만큼 이 인덱스에서 시작해서 각 방의 크기만큼에 접근하는 거다라고 우선 알고 있어 주세요. 이게 지금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다음에 배울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빠르시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또 이런 방번호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방번호인데 파이썬에서는 방번호를 음수로도 매겨줍니다. 음수로도 매겨주는데 마이너스 1번 방이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죠. 마이너스 1번 방이라고 하면 이 0번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갔을 때, 이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나오는 그 첫 번째 방이 마이너스 1번 방입니다. 즉 마지막 방이 마이너스 1번째 방인 거죠.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1번 방을 정했다면 계속 그 우리가 왔던 방향, 보통 정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이죠. 근데 그거의 역방향으로 갈수록 점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번 방에 접근을 해라 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방번호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 앞쪽에 어떤 방의 앞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방 기준으로 이만큼의 방 크기에 접근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인덱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번 방에 뭐가 있니? 물어보면 이제 y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럼 2번 방에 접근을 해라 하면 2번 방은 이 방의 앞에 이렇게 방번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만큼을 또 인덱스
인덱싱은 이만큼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n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열의 인덱싱, 특정 방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방을 한 칸씩만 방문을 해봤는데 여러 방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바로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슬라이싱. 근데 대신에 연속된 부분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은 문자열에 이 네모난 괄호 똑같이 사용해 주시고 여기서 콜론을 이용해 줄 거예요. 콜론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 시작 방번호와 끝 방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우리 풀네임 만들어놨죠. 아까 제니 띄어쓰기 킴 했던 그 문자열에서 0번 방에서 시작해서 5번 방까지 슬라이싱을 해줘 라는 명령어를 내려봤습니다. 그럼 우리 0번 방 번호를 확인하니까 이 0번 방이 여기에 붙어 있네요. 그럼 이제 5번 방은 어디냐면요. 5번 방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0번부터 5번에 접근해라 하는 슬라이싱은 이렇게 이만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인덱싱 같은 경우는 5번 방에 접근해라 하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5번 방에 접근해라 하면 이 값을 알려줬었어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이 5번 방 기준으로 이만큼에 접근하는 거였는데 슬라이싱을 하는 경우에는 이 5번 방 직전까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처음에 배우실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방번호의 위치가 앞에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슬라이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는 걸 딱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저장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5번 방을 기준으로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즉 4번 방의 내용까지 가져오는 게 슬라이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네임에서 0번에서 5번 방의 0번 인덱스에서 5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져와라 하면 제니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슬라이싱에서도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시 코드를 볼게요. 지금 2번 인덱스에서 시작해서 -1 인덱스까지 슬라이싱을 해봐라 했으면 이제 2번 인덱스를 찾아볼게요. 2번 인덱스 여기 붙어 있죠? 그럼 -1 인덱스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져올 인덱스들 시작과 여기가 2번이 시작이었죠. 2번이 시작이었고 -1이 끝이었다면 이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가져오는 게 인덱싱 결과입니다. 그래서 nny 띄어쓰기 ki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코드의 결과가 뭘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엔 -4번 방부터 -4번 방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3번 방에 있는 걸 가져와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싱 알아봤고요. 슬라이싱을 할 때 저희가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에 대해서 지정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시 코드를 보시면 여기 시작을 어디서 할 건지 끝을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거 입력을 안 해줘도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에러가 안 나고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만약에 시작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0번 인덱스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0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끝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문자까지 무조건 포함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여기 지금 방번호 없는 부분 있죠. 방번호 없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지막 글자를 포함을 시키고 싶다면 이 마지막 인덱스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리를 비워두셔야지 이제 마지막 문자를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덱스 입력하면 우리 기준 여기까지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발이랑 끝을 정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4번에서 해라. 근데 3번에서 끝나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출발을 여기서 했는데 끝을 여기서 내라. 하면 이제 아무것도 추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문자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예시도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라.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3에서 끝나라. 하면 요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문자가 추출이 됩니다. 문자열과 인덱싱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특정 부분에 접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인덱스 중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 인덱싱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나고 슬라이싱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나지 않고 결과가 뭐든 나오긴 해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name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제니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인덱스는 0번부터 4번까지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번부터 마이너스 5번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자열에 5번 방에 접근하겠다라는 없는 인덱스를 이제 넣어주면 사실 5번이 여기 없거든요. 아예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입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반면에 슬라이싱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마이너스 1번 방부터 시작을 해서 5번 방에서 끝내라 해도 이제 5번이 없는 경우에도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마이너스 1번 방부터 그냥 끝방에 있는 문자까지 그냥 가져와주는 코드고요. 심지어 6번부터 10번 완전히 아예 여기쯤 있어야 될 6번에서 10번 그러니까 전혀 유효하지 않은 인덱스를 넣어줘도 그냥 에러는 안 나고 공백도 아닌 그 아무것도 없다는 문자 여기 스페이스바도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문자가 들어갑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막 세세하게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코딩을 해보면서 이제 살짝 이렇게 실험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차이점이 있었지라는 것만 우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문자열의 연산,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곱셈 기호를 이용해서 반복하고 이런 것도 배웠고 문자열이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다, 얘의 실체는 뭐다 이런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해봤죠. 이번에는 좀 새로운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자열을 만들 때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지금 당장 문자열을 만들긴 해야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아직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키오스크 만들고 있잖아요. 키오스크에서 몇 개의 재고가 남았습니다 라는 문자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몇 개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몇 개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계산을 한 후에 거기에 그 빈칸에 어떤 값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는 알 건데 당장 지금 모른다 해서 빈칸을 남겨두겠다 하는 것이 문자열의 포매팅이라는 겁니다. 네, 이 포매팅을 하는 방법이 3개 정도 있습니다. 3개 정도 있는데 우선 이 3개의 특징과 장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3개 다 알고는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개 다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빈칸 만드는 방법, 포매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매팅은 이제 %라는 걸 가지고 여기가 빈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거는 이 칸의 용도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정수만 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문자열만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칸의 용도 지정을 미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빈칸 문자열 안에 문자열 따옴표로 만들죠.
따옴표 안에 이렇게 퍼센트 하고 여기 빈칸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이제 용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용도를 지정하는 건 제가 여기 표로 정리를 해뒀고요. 정수용은 D, 뭐 소수점, 이거 소수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그 F로 만들고 문자열은 S, 문자는 C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용도를 지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럼 이 빈칸을 나중에 어떻게 채우느냐 하면 똑같이 문자열 뒤에 퍼센트를 넣고 이제 값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예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날짜 포맷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날짜 포맷은 어떤 정수가 오는 정수용 이제 빈칸이 오고 년, 그리고 정수용 빈칸 오고 월, 정수용 빈칸 오고 일, 그리고 여기는 문자 한 글자 오는 빈칸 하나에 요일이라는 이제 단어가 오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날짜를 위한 포매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당장 만들어는 놨는데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는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 포맷 데이트를 채우는 방법은 %로 채워주시면 되고 여기에 순서대로 여기 들어갈 값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 괄호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이 괄호로 2025 1 수 이렇게 넣었더니 출력된 결과를 봐주세요. 그러면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이런 이제 날짜가 출력이 됐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이 포맷 데이트 이만큼은 그냥 코드 복사해서 요거 숫자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1월 25일 일요일 이 빈칸에 다른 값들을 이렇게 쇽쇽쇽 넣어서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원하는 대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에 해당하는 값들을 빈칸에 넣어서 이제 출력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 안에 빈칸을 넣고 채워보는 거. 이제 %로 빈칸을 표시하고 %로 채운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사용할 때 되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이 빈칸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연도에 해당하는 거는 보통 4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빈칸 크기를 4다 이렇게 이 빈칸은 길이가 4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고 이 월 같은 경우도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니까 사실 두 자릿수가 최대잖아요. 여기는 빈칸 크기를 2칸으로 지정하겠다. 일 같은 경우도 이제 두 자리가 최대니까 여기 2개로 넣어주고 요일은 이제 어차피 이게 한 글자만 들어갈 수 있는 빈칸이어서 이렇게 계속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여기는 코드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바꾼 건 이 포맷 데이트 넣어주는 부분만 조금 수정해줬거든요. 그래서 빈칸 크기만 넣어줬는데 출력된 화면을 보세요. 이게 나란히 정렬이 아주 예쁘게 출력이 잘 됐죠. 그래서 여기 4칸 딱 고정, 여기도 2칸 딱 고정, 여기도 2칸 딱 고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요일 출력하는 게 빠졌네요. 아마 여러분 콘솔에는 잘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정렬을 해서 빈칸 크기를 고정을 해서 정렬해서 문자열 출력하는 거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빈칸 크기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라는 것까지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용도의 크기를 정해보자 하는 게 이제 부동소수점의 출력 포맷에서 이제 크기를 정해주는 거예요. 사실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게 부동소수점이라는 게 이제 소수니까 여기 정수부에 해당하는 게 있고 여기 점이 있고 1점 뭐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점에 해당하는 소수점 이하 자리에 해당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14라고 우선 해보겠습니다.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 빈칸은 이렇게
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거는 부동소수점이다 라고 이렇게 F라는 걸로 알려줘요. 얘는 부동소수점용 빈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 정수부에 오는 길이를 여기에 적어주시고 이 소수점 이하 길이를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한 자리만 와라, 여기는 두 자리만 보이게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수 길이는 상관없다 하면 여기 여기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정수 길이만 이제 표기를 해주시면, 여기를 만약 안 써주시면 아예 소수점 이하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요런 차이점이 있구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퍼센트 말고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빈칸을 뚫어보는 걸 배워볼게요. 저희 이제 퍼센트를 이용해서 빈칸을 만들 때는 용도 지정을 해줬잖아요. 용도 지정을 해주지 않고도 그냥 범용 빈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범용 빈칸을 만드는 방법은 문자열 안에 이 대괄호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주시면 이만큼이 빈칸이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빈칸을 한 개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빈칸 여러 개 뽕뽕 뚫어주실 수 있고요. 이걸 채워넣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걸 채워넣는 방법은 이 문자열 뒤에 .format이라는 명령어를 쓰시고 여기에 들어갈 그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값을 적어주시면 되고, 여러 개의 빈칸을 뚫었을 경우에는 이 각 칸에 들어갈 값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코드를 볼게요. 첫 번째 라인에서 이제 format date라는 빈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꿔봤습니다. 퍼센트 말고 이 괄호를 이용해서 범용 빈칸을 4군데 뽕뽕뽕뽕 뚫어놨습니다. 그럼 여기를 채우는 방법은 이 format date를 치고 .format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에 순서대로 들어갈 값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025 11수 이렇게 하면 2025년 1월 1일 수요일이라는 문자열이 완성이 되고요. 또 이 포맷이라는 거 똑같이 치고 1, 2, 목 이렇게까지 입력하시면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문자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용 빈칸을 사용하셨을 때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장점은 이 빈칸마다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예를 들어서 포맷 데이트 같은 경우 여기 첫 번째 오는 게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빈칸의 이름을 이어라고 하겠다 하면 이어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월에 해당하는 빈칸은 month라고 하겠다 하면 month 써주시면 되고, 데이트, 일에 해당하는 건 date, 요일에 해당하는 건 day 이런 식으로 각 칸에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이 각 칸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빈칸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랑 무관하게 값을 넣어줘도 이 지정해줘서 얘는 뭐야, 이 칸에 뭐가 들어가면 돼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이 막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수요일, day는 수, date는 1, month는 1, year는 2025다 라는 식으로 코드를 입력해 주셔도 정상적으로 이제 기능을 하는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운 이제 빈칸 뚫는 방법. 사실 이건 빈칸을 미리 뚫어놓는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변수들을 활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보통 F스트링이라고 부르고요. 만드는 방법은 이 문자열 앞에 F라는 문자만 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빈칸 안에 이렇게 대괄호 안에 변수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변수는 값이 할당된 변수다 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요 장단점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year, month, date, day에 이렇게 값들을 한꺼번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값들을 할당을 해보고 이 값들을 이용해서 F스트링을 이용해서 이제 문자열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 자체에 이렇게 어떤 변수가 들어갈지 딱딱 정해주시고요. 이걸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2025년 1월 1일 수요일이라는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포맷 데이트 또 이제 바꿔주시기 위해서는 이 이제 변수 할당된 것들 값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값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fstring 같은 경우도 빈칸의 크기를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빈칸 설정하는 방법은 이 변수 뒤에 콜론을 쓰시고 땡땡을 쓰시고 빈칸 크기가 몇 칸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onth 뒤에 얘는 2칸, date 뒤에는 얘는 2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란히 포맷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얘는 좀 편하게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 빈칸 안에서만 예를 들어서 빈칸을 이렇게 30칸을 만들어 놨는데 30칸을 기준으로 왼쪽 정렬하겠다, 오른쪽 정렬하겠다 이런 설정이거든요. 왼쪽 정렬하는 방법은 요 빈칸 크기 전에 이렇게 왼쪽 부등호 왼쪽으로 가라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화살표로 왼쪽으로 가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왼쪽 정렬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은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써주시면 오른쪽으로 정렬해라, 오른쪽으로 다 붙어라 이런 명령어고요. 딱 가운데 위치해라 하는 건 이렇게 웃음 표시 요거 있죠.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요. 이번에 이제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제가 초콜릿 케이크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출력하고 싶냐면 이렇게 아이템 is sold out 이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때 이렇게 빈칸이 30칸이 있는데 얘를 왼쪽 정렬해라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쫙 붙고요. 가운데 정렬해라 하면 이제 가운데 딱 위치하고 오른쪽 정렬해라 하면 오른쪽으로 쫙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스트링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좀 예쁘게 출력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빈칸을 뚫어서 빈칸 채우는 방법 아니면 이미 있는 변수를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저희 실습에서 되게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세 개의 방법들이 좀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어떤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이거를 쓰는 게 더 편하겠다. 아니면 변수가 이미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으면 뭐 fstring 쓰는 게 더 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황마다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문자열의 내장 함수라는 것까지 배워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장 함수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 테지만 얘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문자열 뒤에 점 하고 함수 이름 이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 이름을 쓰고 이렇게 괄호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면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만 보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시들을 좀 제가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선 정렬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정렬하는 기능이 있는데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제가 샌드위치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했어요. 그럼 요거를 출력해서 정렬을
해볼 건데 이게 공백만 있다 보니까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이고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작과 끝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런 바 문자를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라는 문자열에 내장 함수를 쓰려면 내장 함수 쓰는 법은 점하고 함수 이름 쓰는 거였어요. 점하고 ljust라는 왼쪽 정렬 기능을 사용해 봤습니다. 이 총 길이는 15칸을 만들고 15칸이 되도록 빈칸을 더 추가를 하고 왼쪽 정렬을 해라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여기가 총 지금 15칸이 나온 거고요. 거기서 왼쪽으로 붙여라 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은 rjust라는 함수를 쓰면 된대요. rjust라는 기능을 쓰면 된대요. 그래서 문자열 뒤에 점을 찍고 rjust라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는 거는 이제 총 길이를 넣어주면 되는데 총 길이 똑같이 이제 15라고 넣어봤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폭은 똑같죠? 폭은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얘가 쫙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이 됐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은 점 찍고 센터라는 기능을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센터라는 기능 사용했을 때 이렇게 딱 가운데 총 15개의 칸 중에서 가운데 이렇게 문자열이 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스플릿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나눠주는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쓰냐 하면 이제 문자열 뒤에 점하고 스플릿하고 문자를 적어주면 된다는데 이게 기준이 될 문자입니다. 예시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신데요. 제가 string이라는 변수에 human is beautiful 이라는 문장을 저장을 해봤어요. 그럼 이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공백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스페이스바 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백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공백을 기준으로 이 문장을 한번 쪼개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플릿 함수인데 그 쪼개는 방법은 string이라는 것 뒤에 점 스플릿 기능을 부르고 그 뒤에 이렇게 빈칸을 공백 문자를 넣어주시면 얘 결과를 볼까요? 그럼 human is beautiful 이런 식으로 빈칸을 기준으로 이제 문자열이 쪼개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넣었다 하면 모든 공백을 기준으로 쪼개준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주세요. 그리고 이거에 완전 반대 기능을 하는 게 join이라는 함수입니다. 이건 합치는 역할을 하는데요. 쪼개져 있는 이 문자열들을 어떠한 기준 문자를 가지고 연결을 해줍니다. 이 문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연결 문자를 가지고 연결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쪼갰던 이 splitted string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면 이렇게 띄어쓰기 한 문자를 놓고 .join 안에 우리 쪼개진 문자열들 저장되어 있는 변수 넣어주시면 이렇게 원상복구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미 문자열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거 소개시켜드리고 이 외에도 문자열 내에 이제 원래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걸 오늘 다 배우면 너무 양이 많아져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업 끝나시고 이거 그냥 이 슬라이드만 보고 그냥 한번 이렇게 쳐보기만 하셔도 그러니까 뭐 문자열 점 카운트, 문자열 점 리플레이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보시면 아 이게 이런 식의 기능이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혼자 공부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몇 가지는 앞으로 실습 또는 추후 강의에서 다루면서 점점 배워가실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기능들이 더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열의 연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더하기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연결해줬다. 곱셈은 반복을 해줬다. len이라는 기능은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준다. 라는 거 배웠었고요. 우리 문자열 뜯어봤죠. 문자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라는 내부 구조를 뜯어봤는데 얘네는 각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방의 앞쪽에는 인덱스라는 방 번호가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 번호인 인덱스를 가지고 문자열의 인덱싱 또는 슬라이싱을 진행했었고요. 우리 빈칸 뽕뽕 뚫어서 채우는 그런 문자열의 포매팅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내장함수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자열 자료형의 연산, 인덱싱과 슬라이싱, 포매팅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한 내장함수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자열 자료의 연산, 내용이 너무 많죠? 아직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복습해주세요.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 저와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배우신 내용이 잘 이해되고 피부로 와닿으실 겁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